월간 서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계월입니다.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서른 서른뷰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겨울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 김계월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이 엄청 많네요. 반갑습니다. 네.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아, 그래요? 보고 있어요. 저도 특히 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네.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화면으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아, 굉장히 또 설레네요. 약간 유튜브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실제 유튜브라서. 유튜브겠지만 하시는 일이 북튜버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MBC에서 라디오 북클럽 김계월입니다 라는 프로그램 DJ를 하고 있고 일요일 아침 6시 5분에 나갑니다. 책을 몇 권 썼는데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있고요. 신의 21이라든지 뭐 리디셀렉트라든지 매거진 책 이런 곳에 이제 뭐 이런저런 문예지나 잡지 같은 데에 이제 뭐 간헐적으로 원고 청탁 받아서 기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태는 다 다르지만 사실은 책을 중심으로 해서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그죠. 책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과 작가로서 글을 쓰는 활동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주인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소개할 때 북튜버라고 소개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작가라고 소개를 많이 하시나요? 뭐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그냥 작가입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뭐 북튜버 겸 작가입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네. 그럼 오늘은 북튜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영상에 네. 해볼까 하는데 북튜버가 지금 정확히 하는 역할, 겨울님이 북튜버로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튜브도 채널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북튜브 채널은 정말 책을 깔끔하게 딱 요약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의 뭐 리뷰를 하더라도 경제서, 자기계발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북튜브도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하는 거는 책을 소재로 하는 가능한 모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당연히 있고요. 리뷰하는 영상도 있고 책 관련 행사 브이로그도 가고요. 책을 소재로 한 영화를 가지고 다른 영화 유튜버랑 콜라보도 하고 저자분을 모셔서 인터뷰도 하고 책을 소재로 만든 보드게임 있으면 그걸로 친구들이랑 플레이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런 식의 채널인 거죠. 제 채널은 책을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구독자가 13만 5천 명이시고요. 그럼 유튜브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7년 1월인가 2월인가? 1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나 뭐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유튜브를 한다는 것도 말도 좀 할 줄 알아야 그쵸. 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어떤 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원래는 음악을 만들고 이제 뭐 홍대 쪽에 공연장에서 공연을 다니면서 좀 친해진 뮤지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 마포 FM이라는 지역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때의 주제는 이제 음악이었거든요. 저희가 맡은 프로그램이 뮤지션 분을 초대해서 뭐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였어서 하면서 알게 됐죠. 아, 프로그램은 이렇게 기획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재미도 느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내가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튜버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유튜브를 즐겨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서 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되게 드물었고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아무도 안 하지? 이렇게 재밌는 거를?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안 할까? 내가 해봐야겠다. 이러고 그냥 한 거죠. 남들이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블루오션이거나 정말 안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별로 안 팔리거나 저는 그냥 남들 신경 안 쓰고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걸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거나 뭐 그런 마음은 아예 없었어요.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거의 없었고 내가 재밌는 거니까 이걸 잘 쌓아 놓으면
나중에 출판사 같은데 포트폴리오 같은 걸로 낼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정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냥 막 그런 생각으로 그냥 재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영상을 만들고 할 때는 뭐 지식이 전혀 없으셨을 거냐고. 그러니까 뭐 편집 프로그램 그쵸. 어떻게 다루고 뭐 촬영은 카메라- 어떻게 하고. 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카메라가 일단 있었어요. 근데 되게 별로 안 좋은 카메라가 하나 있었고 편집은 눌러보면 되겠지. 근데 일단 구매를 했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약간 깡이 있을 수 있었던 게 제가 음악을 만들 때도 로직을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다 눌러보고 기능들 하나씩 아이콘 네, 눌러보고 모르는 거 이거나. 있으면 검색하고 그냥 겨우겨우 하나씩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파이널 컷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다 맥인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 대충 그쵸, 그런 사실은 그쵸. 네, 되게 아니란 근데 마음으로. 그게 맞는 게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사람들이 책을 사는데 사실은 하나씩 눌러보면 그니까요. 네. 그 눌러보면 돼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하면 되지. 그쵸. 유튜브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그냥 뭐 모자이크 저 몰랐거든요. 저 그냥 유튜브에다 파이널 컷 모자이크 하면 다 나와요. 테스트 컷을 몇 개 해봤죠. 이제 영상 짧게 뭐 30초짜리 찍어서 옮겨가지고 뭐 컷 편집도 해보고 자막도 넣어보고 자막도 포토샵으로 넣어봤다가 파이널 컷 자체 자막으로 넣어봤다가 뭐 처음 유튜브 채널 열었을 때도 사실 이렇게 능숙한 편은 아니었어요. 되게 우당탕탕 늘어가면서 한 거죠. 네, 조금씩 그런 걸 조금씩. 배우면 요새는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니까요. 요새 유튜브 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나 때는 말이야. 유튜브 한번 하려면 고인물 피셜 요새 것들 유튜브 편하게 한다. 썸네일 각. 근데 정작 저도 요새는 편집자분께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요새는 또 편집자분이 계세요. 네, 근데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있긴 한데 협업해서 같이. 제 능력 이상의 결과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조금 그냥 내 능력선 안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이면 그냥 제가 하고. 처음에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하시긴 했지만 구독자가 쌓이기까지 사실은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존버의 시간, 흔히 말하는. 네. 그 기간들을 버텨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이게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2017년 1월에 시작했잖아요. 2017년에도 그때도 계속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카페 알바? 네. 커피 내리고 네, 서빙하고 네, 이런 네. 걸로. 과외도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삶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어서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데다 쓰는 그게 저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서도 처음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혼자 막 이렇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막 편집하면서 혼자 너무 낄낄대면서 이 자막은 좀 재밌는 것 같아. 터질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재밌었어요. 되게 혼자 그 뚝딱뚝딱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게 일단 동력이 됐죠. 내가 지금 구독자 수가 뭐 3자리, 2자리여도 일단 내가 재밌으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영상이.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나라 최고의 영상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재밌으면 된 거잖아요. 내가 봐도 재미없는 영상은 진짜. 네, 그건 진짜 이거는- 그거는 답이 없는 거고 뭐 이 정도 영상이면 나는 재밌으니까 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도 그렇게 부끄럽진 않을 것 같다. 그걸 버티는 게 물론 되게 기약 없고 불안하고 뭐 당연히 그런 일이었지만 저에게 기약 없고 불안하다는 건 너무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싶었고 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불안하고 그죠. 되게 풍족하게 음악하고 글 쓰고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래가 불안정하고 기약이 없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게 저한테 디폴트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유튜브로만 추가가 된 거지 거기서 뭘 더 내가 막 그럴 게 없었어서 네, 저한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튜버로서 할 수 있는 수입의 종류라는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니까 유튜브 수입이 있겠죠. 그리고 광고로 네, 들어오는 광고 수익. 수익이 있을 것이고 브랜디드 콘텐츠 만든다고 하면 광고를 받아서 그 제작비를 받는 그런 수익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 밖의 수입들이 있긴 한데 강연도 하고 제가 원고도 쓰고 뭐 이것저것 있지만 약간 애매한 게 북튜버를 지금 한다고 해서 강연을 다닐 수 있을
있을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강연을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처음 보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저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원고 쓰고 이런 거는 저의 작가로서의 활동이 누적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청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어서 이것도 사실 북튜브로 분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 수익과 제 채널은 멤버십이 있어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의 그게 포함돼서 이제 유튜브에서 매달 주는 게 있고, 그런 광고나 협업으로 받는 게 있고. 유튜브 수익만 넣고 보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만한가요? 아니요. 절대 못 먹고, 제가 유튜브 자체 수익, 그러니까 광고랑 슈퍼챗이랑 멤버십 다 합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제가 편집자분한테 쓰는 돈보다 적어요. 그냥 다른 데서 또 메꿔 와서 네, 메꿔 와야 돼요. 그래요. 제가 광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받아야 편집자분한테 돈을 드릴 수 있고, 마이너스는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대단한 플러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버는 루트를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유튜브만으로는 안 돼요. 먹고 살 수 없어요. 제 경우에는. 아닌 채널들도 당연히 북튜브 채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채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저도 지금 협업하고 있지만 네, 저도 뭐 지금은 제 채널은 워낙 작고 귀여운 채널이라서 뭐 하나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님을 이렇게 특별히 모신 것도 터져라! 아, 그 담당인가요? 시청시간 담당인. 아,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시청시간은 굉장히 보장을 잘해주세요. 겨울서점 구독자분들 많이 길게 시청해주세요. 지금 북튜버로 살고 있으면서 행복하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행복해요. 어떤 부분이 행복감을 주나요? 일단 제가 책을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그걸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너무 운이 좋은 일이죠. 좋아하는 거라면서 돈까지 벌고 있고. 네, 물론 거기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뭐 그런 게 너무 힘들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걸 계기로 뭔가 글을 쓰게 됐는데, 그 경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글을 쓴 거든 뭐 기자가 돼서 글을 쓴 거, 어쨌든 글을 써서 결과물이 나오면 사람들한테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고정적인 지면이 생겼고, 어느 정도 청탁을 계속 받는 사람이 됐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요. 되게 좋고 정말 복받은 일이고 너무 행복한데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되게 좋아요. 갑자기? 이게 같이 있어요. 그렇죠. 네. 행복의 크기가 조금 더 크긴 한 거지 이제. 그렇죠. 네. 내가 잘해야 지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프리랜서가.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일의 양도 되게 많고요. 그 많은 양을 각각을 되게 잘 하고 싶고 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스스로의 그 기준이 딱 네, 저의 있으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막 무한정 얘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마감을 해야 되니까, 글을 그쵸. 보내야 되고, 그쵸. 다른 일들이 각각 분량이 많으니까 이게 스위치를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상 생각했다가 텍스트 생각했다가 인터뷰 생각했다가 인터뷰 생각했다가 마케팅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거를 계속 스위치를 전환을 해야 되니까 배로 좀 인지적 자원을 계속 써야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까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학교를 그래서 되게 좋은 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K 네. 고려대. 네. 또 전공이 심리학, 철학을 네. 하셨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취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대부분이. 다들 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겨울님 유튜브 보면서 계속 부러워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유튜브나 할까? 대리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취업을 생각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취업을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궁금한데, 그러니까 약간 좀 기질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왜 안 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왜 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인 거예요. 안 하는 게 디폴트고 하는 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디폴트고 안 하는 게 특별한 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야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왜를 집요하게 묻는 스타일이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가 되게 저에게는 큰 화두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따지면 관습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는 행동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남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저러고 여자는 여자는 이렇게 저러고 왜? 여자도 이렇게 저러자. 그냥 하면 이게 더 편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냥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공감은 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냥 관습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제기하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럼 거꾸로 물어보면 네. 취업을 하는 것이 본인의 기준에서는 왜 이해가 가지 않거나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정말 하다 아무것도 안 되면 취업을 조그만 데라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해야 될 확률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뭐 폄하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제 삶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예술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고, 피아노도 어렸을 때부터 쳐서 뭐 콩쿨 나가서 상도 받았었고, 춤도 췄었고, 글도 많이 썼었고. 춤 잘 추시더라고요. 네, 뭐 이거저거 많이 했어요, 제가. Black girl magic. 그런 식으로 예술의 곁에 머무르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저의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갔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아예 선언을 했어요. 나 취업도 안 할 거고 결혼도 안 할 거다. 부모님은 굉장히 불안해하셨겠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이 현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고대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결혼도 안 한다고 지 맘대로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든 내가 길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한 30쯤, 그러니까 29쯤 됐을 때 작년이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취업을 하자 라는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되게 후순위로. 근데 작년만 해도 그때도 북튜버로 꽤 많이 활동을 하실 때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29이 되기 전에 뭔가가 풀린 거죠. 지금 북튜버로 활동하시기 전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노래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다 잘해요. 아니, 노래 잘 못해요. 노래 잘하시고. 노래 잘 못해요. 싱어송라이터는 어떻게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20살이 딱 되자마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내 맘대로 살겠어 하고서 20살 때 기타를 샀어요. 그러고서 이제 뚱가뚱가 치기 시작했는데, 통기타를. 네,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미로 치기 시작했는데 23살쯤에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네, 그냥 재미로 정말, 그러니까 생각난 거 녹음하고 악보 그려서 그냥 코드 정도만 써놓고 곡을 쓰기 시작해서 친한 친구들이랑 녹음도 해보고 막 이렇게 뭐 레코딩해서 편곡해서 레코딩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고, 진짜 하나하나 써보고 막 다른 유명한 곡 카피도 해보고 해서 음원도 만들어보고 막 이것저것 이제 한 거죠, 혼자. 그냥 사부작 하다가 제가 쓴 곡들이 조금 쌓였을 때 공연을 한번 해볼까? 재밌겠다. 홍대 신촌 쪽에 있는 유명한 공연장들의 오픈마이크를 다니기 시작했죠. 공연장 뚫으러 다니는 거죠. 여기 뭐 며칠은 여기 며칠 여기 해서 오픈마이크를 쭉 신청을 한 다음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마이크에서 좀 괜찮다 하면 사장님이 주말 공연 제안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맥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원 제작도 하게 되고, 그래서 발매를 하고. 좀 가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거예요? 물론 공연하는 것도 되게, 전 공연하는 걸 좋아해서 광대 체질이라 좋아하지만 곡 쓰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음악을 할 때는 곡 쓰는 것 자체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뭐 옆에 있는 뮤지션 소개로 라디오 DJ까지 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라디오인 거예요? 마포 FM에서 했던 뮤직홍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PD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PD님, 그 뮤지션 분, 저 이렇게 3명이었어요. 그리고 작가가 따로 없고, 편집도 보통 PD님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PD님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끼리 할 때는 저희가 직접 편집을 돌아가면서 한 적도 있고, 가내수공업의 느낌으로 네, 했던 거죠. 쭉 되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점들인 거잖아요. 각기 다른 형태의 점들이 작가와 유튜버로 활동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제가 했던 거 하나하나 버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이랑 철학을 공부했던 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철학책 막
궁금해하고 뭐 되게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선택한 전공이긴 한데요. 그렇게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그런 경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그래도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 애초에 북튜브를 시작할 때 얼굴을 공개하는 게 별로 이렇게 꺼려지지 않았어요. 원래 얼굴을 까고 어차피 나는 공연을 다니는 사람인데 뭐 굳이 이거 얼굴 가려서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도 있었나요? 아니,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모여서 그게 지금의 저에게 다 어떤 영향을 주는 점들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북튜버라고 하기에는 좀 더 크리에이터에 가까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제가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그냥 가끔 글 쓰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 닉네임 있고 밑에 자기소개하는 칸이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거기에 딱 5글자 써 있거든요. 만드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오, 멋있다. 한국말로 하면 크리에이터잖아요. 영어로 하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니까 뭐 자기소개에다 뭐라고 쓸까. 근데 구구절절 할 말이 많잖아요. 뭐 음악도 그렇죠. 만들고 뭐 글도 쓰고 있고 뭐 제 뭐도 하고 블로그에는 뭐 막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유튜브도 뭐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막 너무, 물론 내가 나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다 만드는 일이니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냥 만드는 사람이라고 써놨거든요. 크리에이터도 5글자고 만드는 사람도 5글자인데. 그러네요. 근데 크리에이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 좀 그래요. 만드는 네. 사람 그러면 오, 있어 보이는. 네. 이름이 근데 네. 김겨울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필명 겸 예명이죠. 본명은 혹시 본명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겨울로 가명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겨울 좋아해서요. 아, 겨울 좋아해요. 겨울이 왜 좋으세요? 추워서요. 아, 추운 걸 좋아하세요? 겨울만이 가지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스산하고 나뭇잎 다 떨어지고 되게 그런 면도 있지만 추우니까 조금 따뜻한. 더 붙어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초의 그런 맞아요. 흥성흥성한데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있고, 되게 그 복합적인 느낌? 되게 외롭고 되게 쓸쓸하고 차가운데 또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겨울의 느낌을. 사실 이거 음악할 때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도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중에 혹시 김겨울이라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가자. 겨울하고 이제 책 이야기를 할 때 책방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네, 서점이어서 맞아요. 겨울 서점이라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책에 보니까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없다고는 했지만 진짜 서점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 없어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나요? 아니면 출판계의 현실을 알고 나니까 없어졌나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저는 경영을 못하고요. 아, 사람 맞이를 못하고요. 낯을 많이 가리고 부동산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냥 안 돼. 그냥 만드는 사람으로서 서점을 지킬 순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근데 경영의 영역인 그렇죠. 거고. 제가 서점을 하면 제가 좋아하는 책만 놔두면 팔리겠어요? 칸트 책만 놔두면 뭐 누가 사가겠나요? 그거를? 책은 좋아하지만 서점할 생각은 네, 1도 없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김겨울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겨울님의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겨울님 생각하는 그런 건 뭘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그렇게 왜를 물어보는데 사실 답을 못 찾았어요, 이거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많아요. 정말 많은데 꼭 살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읽고 살다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책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의 이렇게 혼란에 약간의 도움을 줬던 책이 메리언 울프라는 뇌과학자가 쓴 다시 책으로라는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 스마트폰이랑 그런 태블릿 PC로 뭔가를 읽는 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는 정말 많이 읽고 있어요. 뭐 인터넷 뉴스도 읽고, 그쵸? 뭐 페이스북도 읽고, 계속 읽잖아요. 근데 그러한 읽기와 책을 읽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 행위이지 않나? 이거를 읽으면 책을 못 읽게 되거나 하지는 않나? 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뇌과학 연구도 소개를 하고,
왜 책을 읽는 게 필요한지를 이제 차근차근 짚어 나가요, 책에서. 근데 이거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되게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 앞부분이 좀 힘든 감이 있기는 한데 서간문 형식이에요. 서간문이 뭐죠?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 조금 참으면 그 다음부터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책을 읽어보면 소설을 되게 집중해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찍어보면 그 소설에서 서술하고 있는 감각을 비슷하게 뇌에서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에서 내가 뭐 초록색 실크를 매만졌다라고 하면 그걸 되게 집중해서 읽고 있으면 그 문장을 읽을 때 뇌에서 그 초록색 실크라는 그 촉감과 색상을 관장하는 부분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할 때 책을 통해서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근데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설은 읽을 필요 없다. 내지는 소설은 별로 쓸모가 없다.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네, 그럴 시간에 뭐 실용서를 보든 네, 실용서나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근데 진실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고 공감의 폭을 넓혀주고 인간을 보는 눈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경험을 실제로 해보게 해주는 건 소설인 거예요. 근데 이 메리언 울프가 우리나라 그 SBS 스페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난독시대라는 편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요. 그렇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깊이 읽기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보고 질문해보고 뭔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읽기 능력을 상실했을 때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그냥 그때그때 짧은 콘텐츠를 엄지로 휙휙 넘기면서 지그재그로 후루룩 읽고 세 줄 요약 좀 하게 되는 이것만 읽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모두 좀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 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쵸. 책을 읽으려면 내가 관여를 해야 돼요. 관여하고 머리를 돌려야 돼. 집중해야 되고. 읽어 나가는 일인 거더라고요. 그러면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쵸. 왜라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성취감까지 얻게 되는 그런 맞아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성취감을 내가 얻어야 되니? 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는데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에 책 안 읽어도 되고 그냥 좋은 영화 보고 좋은 게임 하고 하면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거기에 가는 경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의 양을 주느냐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양을 좀 더 효율적으로 주는 매체가 책일 수 있다는 거지. 막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럼 책을 읽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읽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뭐 책을 다른 경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걸로 혹은 그런 다른 간접 경험으로 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읽어보면 책 읽으니까 좋네 이런 감정들은 다 있잖아요. 맞아요. 책이 좋은 건 알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어렵고 싫고 귀찮고 재미없고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꼭 읽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많은 책이 나오고 워낙 하루에 나오는 책의 종류가 한 200~300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인만의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저한테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작가가 제가 신뢰하는 작가일 경우 당연히 읽을 것이고 뭔가 내가 좀 좋아하는 출판사에서 뭐 나왔네? 그럼 한 번 더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 책의 제목이나 주제나 당연히 표지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표지에서 어떤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보죠. 박을 썼네? 돈을 좀 쓰셨구나. 뭐 이런 박이라고 하면 약간 반짝반짝하는 뭐 청박이나 금박이나 이런 거 약간 단가가 좀 더 들어가거든요. 양장이면 또 단가가 좀 더. 그러니까 양장에 박이다 그러면 약간 출판사에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책. 그러니까 표지에 돈을 썼다는 건 출판사가 밀고 싶은 책이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정말 마니아들에게 팔겠다는 거나 아니면 좀 힘을 줘서 내가 이걸 좀 밀어보겠다는 거나 뭐 그런 데서 읽어낼 수 있는 것도 있죠. 서점 가서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이. 이렇게 쭉 평대도 보고 서가도 보고 하면 이렇게 쭉 보면 저건 내가 좋아하겠다.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그만큼의 시간이 그럼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거예요. 그게 저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김겨울의 빅데이터가 안에 예, 돌아가고 예, 예. 있는 거잖아요. 저의 빅데이터가 있고 저만의 DB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북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산이에요. 그게 제가 북튜브를 할 수 있는 미천이에요. 그게 있어서 저는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쌓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재밌는 줄 알고 샀는데 재미없었던 책, 재미없는 줄 알고 그냥 읽어봤는데 재밌었던 책, 이런 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DB가 쌓여왔고 지금도 계속 갱신되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냐면 그게 이걸 정말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서점에 가잖아요. 중고 서점이나 이렇게 가서 쭉 이렇게 서가를 보면서 걷다가 잠깐만 이러고 한 세 걸음 뒤로 가서 책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옆눈으로 봤는데 그냥 생활의 달인급이네. 약간 쭉 갔다가 내가 뭐 방금 재밌어 보이는 걸 본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돌아가서 꺼내서 보잖아요? 그럼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서점에 가면 평대와 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책이 누워있는 책들이 있고요. 꽂혀있는 책들이 있고 꽂히면 요 면만 보이잖아요. 저 책 등만 보이죠. 표지 앞 표지가 보이는 평대는 게 누워있으니까 표지가 딱 다 보이고. 보이는데 네. 우리는 보통 평대만 보고 지나가고 서가는 목적형으로 내가 검색해서 그쵸. 가지 않으면 잘안 서가에 가죠. 서서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서가를 수많은 책들을 지나치다가 봤다는 건 이렇게 딱 삘이 와요. 자, 이게 뭔가 신호가 딱 와. 내가 뭔가를 지나쳐 왔다. 마치 뭐가 책 등이 있었다. 잠깐만 네, 부르는 것처럼 뒤돌아가서 꺼내면 반드시 제가 좋아하는 책. 대박이다. 항상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아니야, 오늘은 서점에 가지 말자. 왜냐면 들어가면 사니까. 근데 결국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오늘은 안 살 거야. 이러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결국 사는 거예요. 그쵸. 항상 저와의 싸움을 항상 제가 졌어요. 항상 언제나 지는 건 나였다. 그럼요. 그럼 책은 얼마나 읽으시는 거예요, 보통? 편차가 너무 크고 어떤 책은 3달씩 읽고 어떤 책은 막 진짜 반년이 걸리는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수로 따지는 게 정말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연간으로 따지면 최소한 완독 기준으로는 최소한 100권 그래서 이상. 100권? 네. 일주일에 2권 정도씩 읽는 거네요. 저 2권 이상 읽죠, 최소한. 그런 거한 1년에 100권 뭐 이럴 수 있는데 2권. 많아요? 네, 1년에 100권이 3일에 3일에 한 권씩 읽는 건데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짬을 내서 읽으세요? 대중교통에서 많이 읽고요. 그리고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읽고. 좀 밥 먹으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아니 유튜브도 봐요. 유튜브도 봐요. 점심 먹을 땐 유튜브 보고요. 왜냐면 유튜브 봐야 되니까. 유튜버니까. 직업이니까 안 볼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땐 유튜브 보고 아침 먹을 때는 책 보고요. 라디오 주제의 책이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녹음 때 이 책을 소재로 하기로 했다. 주제로.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방송 전까지 그 책 읽어야 되니까 시간을 내서 읽죠. 책 읽으려고 시간을 내는. 그쵸. 그게 일이니까. 그때 일이니까. 일이니까. 그게 저의 어떤 직업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안 읽곤 있지만 그 책 읽으면 좋지. 나도 읽어야 그쵸. 되는데. 부채감이 있죠. 다들. 책에 대한 부채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읽으시고 짬내서 읽으시는 본인만의 책을 조금이라도 많이 자주 읽는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조금 더 네. 소개해 주시나요? 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 책을 읽으시려면요. 재밌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연초에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나는 올해 책을 읽겠어 이러고서 총균세 막 이렇게 사서 10장 읽고 코스모스 이런 거. 10장, 20장 읽고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아. 주말에 읽어야지. 이러고 주말에 이제 또 오늘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평일에 읽어야지. 이러고서 이제 책장에 꽂아놨다가 6월쯤에 저거 책 읽어야 되는데 저거 다 못 읽었는데 저거 다 읽고 다음 거 읽어야 되는데 또 꺼내서 읽다가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그 안 좋은 패턴이는데요. 처음에 읽을 때는 내가 재밌는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경험이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습관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올해 책을 읽을 거야.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무조건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고 그래서 막 1년에 300권을 독파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뭘 해도 될 인물이에요. 꼭 책이 아니어도. 뭔지 아시겠죠? 이 정도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재밌는 책. 재밌는 책 읽으세요. 일단 책을 들고 페이지를 넘기는 게 재밌는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못 읽겠으면 그건 책 쓴 사람이 잘못한 거다. 네, 그냥 책이 재미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2번째가 있어요. 책을 내가 재밌어 보여서 골랐어요. 그래서 그 책 읽기 시작했어. 근데 중반까지는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멈추세요. 다음 책 읽으세요. 완독에 대한 부담을 버리세요. 내가 이 책을 다 읽어야 다음 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다음 걸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 책이 재미없어지거든요.
얘도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다음 거 읽어. 괜찮아요. 그게 있어야 돼. 그걸 해야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책 읽으시고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재미없으면 과감히 다음 책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근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한 번에 읽으려면 안 돼요. 총균세 이런 건 아예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런 걸 책을 또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쵸. 그럼 어떤 책들을 한 3권 쓰셨죠? 지금까지 쓴 건 3권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책들이었나요?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첫 책은 독서의 기쁨이라고 해서 독서의 여러 가지 면을 이제 면면히 분석한 에세이였고요. 그 책의 부제가 책 읽고 싶어지는 책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정말 사실이다라는 간증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라는 책인데 제가 고른 4권의 소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키워드들도 운명, 자유, 무겁네요. 네, 뭐 이런 식의 되게 큰 단어들이. 상상, 고독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고 깊고 진하게 확장되는 책 읽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다른 책과 다른 작품으로 확장되는가, 어떻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는가,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이라는 북튜버로서의 경험과 북튜브를 하는 방법. 앞부분은 좀 실용서고요. 뒷부분은 프리랜서로서의 좀 눈물의 일기랄까? 네,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그 땅콩문고 시리즈로 나와서 좀 얇은 책이고, 제가 앞에 쓴 책들은 좀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있는 대중을 고려한 책이었고, 앞으로 이제 쓰고 있고 나올 책들은 제가 쓰고 싶어 했던 책들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책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여름에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되는데. 사실 되게 감사한 게 요새 네. 책 쓴다고 본인 유튜브도 잘 안 하시잖아요. 휴방을 했었죠, 한 달 동안. 그 와중에 제가 요청을 네. 드려서 네. 나와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책 내는 시기가 좀 밀렸다고. 책임지십시오. 책 나오면 10권 사서 인증하세요. 저 알겠습니다. 우리 겨울 서점 운영하고 계시는 겨울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겨울 서점 통해서 재밌는 유익한 책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